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 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법원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기각 이야기입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줬었죠. 이때 윤석열은 이거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징계 취소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이 추미애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뜻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죠. 윤석열 질타한 법원 중대 비위 행위 정직 2개월도 가볍다. 법원의 발언이 꽤나 마음에 듭니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징계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배포, 검언 유착 의혹 감찰 수사 방해, 이걸 두고 검찰 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질타하며 그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도 가볍다고 판단했다. 정용석 부장판사는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선고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에서 정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제1, 2 징계 사유,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검언 유착 의혹 감찰 수사 방해에 대해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징계 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림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등을 징계 이유로 꼽았다. 그래도 무혐의 처리된 것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조선일보였나요? 중앙일보였나요? 사주와 만났던 거, 이거는 무혐의,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감찰 불응, 그리고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이렇게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감찰 방해는 임은영 검사가 엄청 많은 증거를 쥐고 있거든요. 이건 다시 다뤄질 겁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보도 자료를 통해 3개 징계 사유 중 2개가 타당하다. 그러니까 판사 사찰 문건 작성하고 배포한 것, 그리고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의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징계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원고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자, 여기 나오죠. 수사정보정책관실 손준성. 자, 이 문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원고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고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위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든 것 자체가 불법이고 이걸 배포한 것도 불법이라는 겁니다.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 보고만으로도 적법하게 개시됐다.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채널A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이 채널A 사건에 관련돼 있었으므로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원고도 수사 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였는 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해 소집 여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한 국정감사의 발언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 뭐 이러면서 무혐의 처분된 것도 이야기를 했네요. 추미애는 옳았다. 이게 계속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징계 가처분을 받아들여 줬었죠. 그래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사법부였습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만이기는 하죠.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을 장악했을 때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는 건 판사들의 약점을 딱 쥐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쫄았던 거죠. 검찰한테 대들 수가 없었던 그런 분위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검찰의 이 무소불위의 권력은 반드시 견제되어야만 합니다. 자, 윤석열의 징계가 타당했고 이 정직 2개월이란 건 오히려 가벼웠다. 자, 이런 판결이 나온 만큼 다음 국민의힘 토론에도 개꿀잼 예약입니다. 이걸 안 다룰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채널A 검언 유착 사건도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부실 수사, 부실 기소, 부실 공소 유지, 이것 때문에 1심에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무죄다라는 희대의 판결이 나왔잖아요. 검찰과 국민의힘, 언론, 이 세 집단의 적폐 카르텔들이 벌여온 이 만행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정치로 뛰어들지 않았으면 이 소식이 묻힐 수 있었는데 이런 소식은 이제 묻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홍준표가 공격해 줄 거라서 그래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거론해 줄 거기 때문에 언론이 이걸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대되죠? 다음번 토론회 윤석열이 어버버 거릴 게 또 눈에 선하네요. 자, 시사건건에서 윤석열의 너무 무식하다 시리즈가 지금 3편까지 나왔거든요. 이 시리즈는 계속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토론을 보고 있으면 너무 웃기거든요. 자, 이제 판사 사찰 문건, 검언 유착 수사 방해, 이걸 우리 사법부가 윤석열이 한 것이 맞다라고 해버렸으니 윤석열의 대응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은 윤석열은 당연히 항소하겠다 이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자, 여론이 쉴드를 쳐줄 수 있을까요? 이걸 쉴드를 치지 않으면 검언 유착서부터 검찰의 나쁜 짓들이 다 발가벗겨질 수 있어서 언론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쉴드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공격을 해야 되나? 감싸줘야 되나? 고민이 될 거예요. 아무튼 이 이야기는 계속 거론이 될 겁니다. 언론이 덮어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추미애가 옳았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